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5일 발생한 고령군 요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82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다수가 돌파 감염자여서 돌파 감염 차단을 위한 추가 접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국체전 남자 고등부 다이빙 대회 영상에 달린 성희롱성 댓글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댓글 일부가 삭제됐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도 의회가 8일부터 올해 마지막 의사 일정인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심의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발생한 고령군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82명으로 늘었고 대다수가 돌파 감염자입니다. 전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령군의 한 요양원입니다. 지난 5일 42명이 확진된 이후 확산세가 거셉니다. 8일 기준 요양원 입소자와 종사자 확진자는 69명으로 늘었습니다. 종사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도 13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돌파 감염입니다. 초등학생을 제외한 69명 중 67명은 2차까지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자입니다. 시설의 종사자나 입소자의 경우에는 5월에 접종이 완료되어서 현 시점에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로 돌파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신속한 추가 접종을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0일부터 요양병원을 비롯한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 약 50만 명의 추가 접종을 시작합니다. 추가 접종 완료 2주 경과된 종사들께는 PCR 검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홍보해서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토록 계획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백신을 일찍 맞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 돌파 감염 차단이 일상회복을 위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전복훈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8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6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영천 24명, 고령 11명, 구미 6명 등 모두 10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고령에서는 요양원 관련 접촉자 8명과 학교 관련 확진자 3명 등 모두 1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구미와 김천 등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가 감염되는 등 산발적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추가 접종은 기본 접종 완료 이후 6개월 간격이 원칙이지만 얀센 백신은 돌파 감염 비율이 높아 2개월 간격으로 조정됐습니다. 또 얀센 접종자 다수가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층인 점도 고려했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접종 후 2개월이 지났으면 사전 예약을 통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22만 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최근 지역 내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10장씩 고3 학생 2만 2천 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모든 사안을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미 상공회의소가 8일 전국적인 요소수 대란 속에서 구미공단의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구미 상공회의소는 구미공단에서 부산항까지 왕복하는 대형 화물차들이 요소수 부족으로 큰 물류 차질을 빚고 있다며 수출 중단 사태가 벌어질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관계부처는 중국과의 긴밀한 외교 협상으로 수출 재개를 추진하는 한편 권역별 민간 합동 요소 수급 대책 운영반을 가동해 물류 지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김천에서 열린 전국체전 남자 고등부 다이빙 대회 영상에 달린 댓글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등부 다이빙 선수들의 외모와 몸매를 평가하는 등의 댓글이 올라온 건데요.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댓글 일부가 삭제됐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전국체전 남자 고등부 1m 스프링보드 경기 영상입니다. 화려한 묘기를 선보이며 물속으로 뛰어드는 선수들의 모습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영상에 달린 일부 댓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글이었지만 일부 댓글에서는 경기력이 아닌 외모와 몸매를 평가하거나 성희롱성 내용까지 달린 겁니다. 저 영상 보시고 응원해 주시는 건 너무 고마운데 약간 성적으로 막 그렇게 댓글 다시고 하면은 몇몇 분들이 기분이 좀 나쁘실 수 있으니까. 논란이 불거지자 문제가 됐던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 가운데 일부는 삭제된 상태. 하지만 10대 선수들을 대상으로 성상품화한 댓글의 계정을 모두 고소하겠다는 댓글까지 올라오면서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울진 백암산 일원에 산림치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산림욕도 즐길 수 있고 숲체험 교육도 운영되고 있는데 울진군은 인근 백암 온천이나 월송정 등과 아울러 힐링 명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나무와 모과, 3번나무 등 수십 점의 분재 작품이 전시된 백암 산림치유센터 내 생태공원입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숲의 정취를 느끼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교육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나무를 만지며 목공예를 배웁니다. 지난 4일 공식 개관한 울진 백암 산림치유센터는 백암산 일원에 126헥타르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치유의 숲과 체험 교육장, 생태공원 등으로 꾸며졌는데 사업비 19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백암 숲체험 교육장은 목공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이 뒤편에 보면은 백암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분재 작품을 62점을 구입을 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쪽 남쪽으로는 지금 치유의 숲이라고 지금 50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치유의 숲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산과 바다, 온천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힐링 치유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울진군은 이번 산림치유센터 개관이 인근 백암 온천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월송정과 착공을 앞둔 해양치유센터 등과 함께 남북권의 힐링 벨트로 묶어 관광객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북부권에서 이미 운영 중인 숙박형 치유시설 금강송 에코리움이나 주변 금강소나무 숲길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치유와 힐링의 도시 브랜드를 다져나갈 방침입니다. 치유의 고장, 그다음에 웰빙의 고장 울진을 만드는데 이제 마지막 거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치유센터와 그다음 온천을 이용하는 이제 치유, 그다음 산림을 이용한 치유, 그래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삼력의 고장이 어머니 이렇게 이제 완성되는 산림치유센터 개관으로 힐링, 치유 인프라를 확충한 울진군. 차별화한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관련 산업에 경쟁력을 입증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경북도 의회가 8일 올해 마지막 의사 일정인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4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정례회에서는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달 9일부터 14일 동안 진행되며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출자, 출연기관 등 81개 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고대국가 가야 문화권에 속한 전국 26개 지자체장이 가야 역사 세계 엑스포 개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가야 문화권 시장 군수 협의회는 최근 경남 창녕군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가야 문화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가야 유물을 교류해 시군 국립박물관에 전시하는 등 가야사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지난 6월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국비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과연 코로나 진정한 역사가 재점에서 피우는 그런 날이 있기를 기원하고 과연 해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성모 씨의 항소심 공판이 오는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연행 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석 씨는 선고 하루 만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사 측도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석 씨 측이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미성년자 약취 여부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이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주시 의회는 전국 군용 비행장 피해 지역 24개 지방의회와 함께 군소음 피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의회는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기준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경계 기준을 현재의 건축물이 아닌 지형 또는 지물이 되도록 개정해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이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위험이 커졌다며 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특히 가을 장마와 9월 중하수까지 이어진 고온으로 생육이 더뎌진 딸기 모종이 탄저병에 저항할 힘이 크게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식물을 말라 죽이는 탄저병 확산을 막기 위해선 미리 방제하고 병든 줄기와 잎은 바로 잘라내야 합니다. 곶감의 고장인 상주에서는 본격적인 곶감 생산철을 맞아 농가마다 곶감 말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 상주 지역 7,900여 농가에서 생산한 떫은 감은 7,500톤 규모로 지난해보다 27%가량 늘었습니다. 곶감은 반건시까지 45일, 완전히 말린 건시까지는 60일 정도의 건조 기간을 거치는데 반건시 곶감은 이달 말쯤, 건시는 다음 달 중순쯤 본격 출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HCN 세로넷 방송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